혼자 일해요의 글 쓰는 개엄마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가분들, 프리랜서분들, 자영업자분들,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혼터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특히나 언어 또는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마음속 로망으로 간직하셨을 직업 번역가죠.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 김수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수잔 K 김수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쏙쏙쏙쏙 뽑아서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도 외국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한 번도 내가 번역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번역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게 제가 좀 기질이 좀 잘 오래 못 앉아 있고 또 이제 뭐 세심하다든지 그런 끈기가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번역가 생각을 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번역가로 일을 하려면 이러한 능력이 좀 필요하다.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셨듯이 음. 끈덕지게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번역가로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자질은 감각? 생각을 해요. 감각.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내가 영어 성적이 좋다거나 뭐 영어로 된 뭐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번역이라는 게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뭐 문장 전체의 뉘앙스라든지 그쵸. 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착어에 그 해당하는 말이 어떻게 이제 이 문장을 만들지 예, 그거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끈덕지게 오래 작업할 수 있는 끈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언어적인 감각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토익 성적이 높아 또는 내가 좀 영어를 잘해 이런 것과는 별개로 네. 언어와 문학을 만지는 그런 네네. 스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수진님은 어떻게 이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수많은 지망생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맨 처음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저 뭐 했더라? 그냥 딱 그걸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영도님의 드래곤 라자라는 그 판타지에 한동안 제가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불멸의 걸작. 네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읽으면서 한국의 작가가 이렇게 대단한 판타지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런 글을 솔직히 해외의 어떤 판타지와 비교해도 견주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의 독자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이제 번역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사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학원 관리자 일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날이나 그럴 때 집에 혼자 있을 땐 주로 뭐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책을 읽을수록 번역에 대한 갈증 예, 같은 맞아요. 거. 갈증이 채워지질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사이드로 이렇게 좀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여건이 되질 않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 아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제 맨발로 번역가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혹시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네. 저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네, 맞아요. 매달 나오는 월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딱 끊기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경력을 안 쳐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두렵진 않으셨는지 또는 또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막막했고요, 처음에. 왜냐면 저는 주변에 번역가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제 인터넷밖에 그쵸.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검색을 하고, 또, 번역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혀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봐서 뭐 자격증도 한번 따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번역 활동 하다 보니까 경력 위주로 많이 쳐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로 이제 검색을
연대를 많이 해가면서 네, 불안한 날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진짜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싶은 게 저도 사실 저희 집에 글 쓸 사람이 없고 네. 주변에 없었고 관련 학과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세계가 경력직 맞아요.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럼 도대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될지 그래서 얼마나 좀 막막하셨을지 네. 그런 것들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원문을 한 줄 한 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옮기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사실은 그 전반적인 뉘앙스라든지 또는 이제 그 책을 쓴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수지님께서는 번역을 하실 때 어떤 밑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시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사실 밑작업을 따로 하진 않고 음. 한번 읽어보고 음. 전체적인 뭐 내용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캐릭터가 등장할 경우에는 그 캐릭터에 맞는 뭐 말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영어 쪽으로 이제 하시니까 네. 영어가 사실 존댓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sorry라든지 맴이라든지 있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양한 존댓말하고는 조금 다르고 맞아요. 또 왜 저희는 이제 고모, 그 이모 이런 거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풀어 가시는 네, 편이세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문학 번역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존댓말, 사투리 뭐 그런 부분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된 소설을 꾸준히 여러 장르의 소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전 소설에 나오는 말투라든지 그런 시대적으로 약간 그런 문체 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 구사하는 뭐 그런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읽으면서 약간 공부를 하는 식으로 네네.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거네요. 뭐 어쩔 TV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또 옛날에 사극에서 네. 이리 오거라 이런 것도 좀 미리 보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옮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는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투보다 요즘 유행어 젊은 이제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 그런 게 전 어렵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실 어쩔 TV 어쩔 냉장고 알거든요. 네. 들어서 아는데 이게 왜 남을 놀리는 거에 쓰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면은 뭐 그런 말 썼잖아요. 이런 짜장 뭐 이런 거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친구들이랑 조금 나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더 마음을 젊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번역하실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 거네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면서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진님이 한국문학번역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번역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기관이 저는 잘 모르니까 통번역대학원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사실 이 기관을 수진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좀 하시면서 좀 공신력 있고 굉장히 좋은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곳에 들어가고 싶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번역대학은 정식 학위 과정이잖아요. 그쵸, 뭐 석사, 박사. 네네네. 한국문학번역원은 문체부 산하 이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주요 업무는 한국 문학을 이제 해외에 전파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기관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번역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도 계시고 뭐 저처럼 교포도 있고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언어로 이제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몇 해 전부터는 한국의 그 이제 웹툰하고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쵸. K-스토리. 네, 그래서 그 문학 콘텐츠 번역 과정도 이제 생겼어요. 또 이제 번역가 분들을 위해서 번역 지원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소설을 번역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샘플을 한 20장 정도 해서 거기에 단어합인가 제출?
네네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선발을 하셔서 1년에 뭐 2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번역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뭐 언어권별로 보통 하나 정도 분기별로 선발을 하셔서 번역 그 지원금을 예, 지원해 주시는, 그리고 또 해외 출판사들하고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혹시 문학 번역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두들겨 보시는 것도.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지만 저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래서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학우들도 좀 만나고 기회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외로 제가 여쭤보면 혹시 여기 아카데미에 다니기 위해서는 뭐 수강료라든지 뭐 이런 학비 같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분들은 처음에 이제 등록비처럼 1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를 해서 돈을 버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겠다라는 취지가 조금 더 큰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